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인지 애국의 어느 기관의 정부 청사인지 공만 못할 혼돈의 상황 속에서 시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애국인이 120만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만 중에 외국의 조폭만 하더라도 65개파 5,000명이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3일에 한 번씩 살인, 강간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수십 건씩 폭행 범죄는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 30만 명 중에 30만인데 그 중에 10만 명이 이혼을 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국제결혼, 이러한 피해자들을 한국 남성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 아이가 있는 여자도 호적 세탁을 해서 처절을 만든 다음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도주해서 몸을 파는 창녀짓을 하고 있고 도시 피습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기와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상 권리아움의 주체인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애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이 나라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헌법상 권리아움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혼돈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처음 명코자 어렵사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여러 우리 애국 시민과 동포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애국인 범죄 적절 국민연대는 지난해 7월 1일 애국인의 범죄가 물밀듯이 우리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고, 애국인의 심지어 강간과 폭행, 각종 범죄를 일으켰지만은 이 애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살과상을 입었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죽은 갓디 하옥의 이름은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러나 필리핀 노동자에 의해서 강간 살해된 13살 먹는 중학교에 들어간 지 5살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여자의 강수현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이 나라의 언론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산하고 내려오는 부부를 애국인 노동자들이 남편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중간하였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부인과 그 남편이 따라 자살했던 엽기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20여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일본 선진국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구류는 물론 징역까지 살리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1년에 1만여 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도, 폭력, 강간, 살인, 이런 흉악 범죄자들이 1만여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1만여 명 이상이 피해를 해마다 입고 있다는 이 정확한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 중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10만여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간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대책 또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안산 공장지대에 가면 밤에 부녀자들이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백주, 대낮에 파키스탄, 필리핀 이러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우리의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범죄를 백주, 대낮에 저지르도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단속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가 도망가자 칼로 시카로 무참하게 13번이나 찔러서 살해한 사건. 그러나 이 국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미군이 훈련하는 도중에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 미승희 효선이 두 여중생이 압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선교조, 민노총, 민노당 이러한 지금의 소위 진보라는 좌파 세력들은 연일 미국 전체를 적대시하면서 살인미군 물러가라 하면서 1년 넘게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메꾸면서 반정부 반미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미군은 훈련 중에 일종의 교통사고 형태로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해서 치여서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자들은 칼로 우리의 어린 초등학생을 칼로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참하게 찔러 살인하는 이러한 흉악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여중생 사망 사건 때 촛불을 들던 그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서 외국인 범죄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정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외국인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국제범죄 소굴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슬람 계통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9.11 테러를 자행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속속 수많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구호를 좀 선창할 테니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하여 국민 권익 보장하라! 보장하라! 생존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추방하자! 추방하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특히 유럽, 독일이나 불란서 선진 각국들은 소위 우리 국적불명의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다문화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국제 결혼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남성들은 농촌, 총각, 도시, 서민 등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가 여성과 결혼하는 사람은 베트남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트남의 본국의 남편을 옆에다 두고 나는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딸을 두고 이건 내 조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 몇 푼 주고 호적을 천으로 바꾼 다음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주랭랑을 쳐서 이미 약속한 본국의 남편과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은 전단한 얘기고 매춘을 합니다. 베트남 남자에게는 5만원, 한국에는 10만원씩 받고 매춘을 하는 그런 여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4번을 결혼한 우즈벡 여성도 있었습니다. 에이즈가 걸린 여성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출입국 관리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베트남의 결혼 이민자 신청에 98%를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걸 시정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기 결혼과 한국에 입국 수단으로 전락된 이러한 결혼이 횡행하며 한국인 자살자가 늘어가며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처럼 그리고 한국인의 취약계층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무조건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100% 한국 남자가 억울하지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고소하지만은 고소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극약을 먹고 자살하며 부산에서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강주에서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심지어 법정에서 은독 자살해서 한밤중에 저한테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인사부통이 됐는데 신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한밤중에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마치 애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애국인처럼 따돌림 되면서 찬밥을 세고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애국인 정책을 총주무르고 있는 것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애국인 정책본부 석동현 씨는 검사장급입니다. 이자가 서울 조선족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그 교회를 한번 구경 갔다가 들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짠뜩 늘어놓더니 제가 보이려면 DVD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나라 바로 명예훼손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공일한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사실상 조선족 여러분들 50%는 다 위장결혼인 줄 내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검사장이고 조사시키면 바로 조사시켜서 바로 처리해버리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을 뒤집어서 50%의 사람이 이렇게 가짜결혼,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한 사람의 남성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식구가 5명, 10명이 곱하기 5, 지금 3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이혼을 했으며 지금 재판 대주민까지 합하면 또한 10만 명. 그러면 3분의 2가 가짜결혼이요 거의 90%가 가짜결혼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부인입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가해침을 남편 얼굴에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에 달려들어가서 자기가 머리를 들이받고 나서 남편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권단체는 자기 활동 실적에 따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건수 하나 말렸구나 해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와 같은 사실들 방 안에 CCTV를 설치해놓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한국 남자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